어떤 사건. 그는 결국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아내는 아까부터 아이의 응석과 그것을 타이르던 남편의 목소리를 잠결에 의식하고 있었지만 잠옷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끼자 경보음을 들은 소방관처럼 민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의식이 몽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에 아내는 금방 정신이 들었다. 아내는 갑자기 눈꺼풀의 묵직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나 작은 침상 쪽으로 갔다. 이불에서 반쯤 몸을 내밀고 아이를 재우려고 했던 그는 아내가 아니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전하고 이부자리로 파고들었다. 겨울 한밤의 추위는 양쪽 어깨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아내가 달래주었으면 하는 기대는 꺾였고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밤중이니까 얌전히 잠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아이는 어리광 섞인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떼를 부리기 시작했다. 베개를 뒤집으라는 둥, 뒤집은 베개가 차갑다는 둥,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 안 된다는 둥, 또 잠옷이 무겁기는 하지만 벗기면 안 된다는 둥, 아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일일이 청개구리처럼 트집을 잡는지라. 처음에는 되도록 거스르지 않게 이리저리 달래고 있던 아내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듯 추위에 몸을 떨며 한두 마디 야단을 쳐보기도 했다. 그것을 들은 아이는 기회라는 듯이 더욱 울먹이며 몸부림을 쳤다. 그는 코언저리까지 잠옷에 파묻혀 눈을 크게 뜨고 어렴풋이 보이는 높은 천장을 응시한 채 가만히 있었다. 늦게까지 일을 한 뒤 잠자리에 든 터라 묵직한 졸음이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가시돋친 덩어리가 되어 그의 기분을 불쾌하게 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귀찮아서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잠자코 있었다. 10분, 15분, 20분. 아내의 갖은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비몽사몽 상태였지만 점점 잠을 깨서 그를 불쾌하게 하고 있는 똑같은 졸음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한층 더 신경질을 냈다. 이대로는 곤란한걸? 그렇게 생각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내 곁에 바짝 붙어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그것을 보자 일종의 질투라도 느낀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날뛰며 그의 얼굴을 손으로 쥐어뜯고 밀어젖혔다. 새는 나이로 올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의 팔에도 이런 때는 부하가 치밀 정도로 심술궂은 힘이 담겨 있었다. 엄마 옆으로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아이는 그를 째려 보았다. 그는 조금 엄격하게 빨리 자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안 들을 거라 생각해서 또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그동안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해서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추위 속에 아내 혼자 깨워놓고 모른 척 자고 있는 그를 아내는 냉담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당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느껴졌다. 그는 아이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쪽으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잠들어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이의 투덜거림은 귀뿐만이 아니라 목으로도 가슴으로도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차했지만 이제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평소에 화내는 일이 거의 없는 그는 자기 자신이 화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경우를 가슴속에 선방 같은 곳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소한 일을 계기로 한 번에 격렬히 폭발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조마조마해가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어이없는 보복을 무아지경이 되어서 해 보이고는 나중이 되어서야 견디기 힘든 지독한 후회에 시달리는 것이었다. 아내는 변함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잔소리를 꽤나 끈질기게 하면서 아이를 상대하고 있었다. 짜증이 난 그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마음속 깊이 알 것 같았다. 저렇게 뚱하게 시작도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견딜 소냐? 왜 좀 더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하고 생각하자 자연히 입이 앙다물어졌다. 그는 그렇게 굳게 입을 닫고 눈꺼풀도 굳게 닫고 다시 한번 잠들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덩어리가 된 잠기운은 머리 뒤 모퉁이로 물러나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아플 뿐이었다. 빨리 안 자면 엄마가 또 구멍에 집어넣을 거예요. 처음에는 꽤 힘이 들어간 말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평범한 어조가 되어버렸다. 아이는 그런 말에는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사람 속을 태우는 울음소리를 높이고 잠옷을 짓밟으며 계속 울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했다고 생각하며 에이, 그렇게 안 울려도 조금 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자신의 귀에도 꽤나 불퉁스럽게 들렸다. 아내는 그가 주의를 주고 나서도 아이를 다루는 태도를 바꾸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침묵한 채로 아이가 밟으며 벗는 잠옷을 보람없게도 다시 입히려고만 하고 있었다. 이봐,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의 말투는 더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제 무서운 기세로 자신의 우라통에 끌려 들어가 가슴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무럭무럭 키워가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호통치기 시작했다. 미스, 아직도 울고 있어? 조용히 하고 그만 자. 아이는 순간 압도당해서 잠시 조용해졌지만 금세 다시 낮은 흐느낌으로 시작해 아까보다도 더한 과장된 울음소리를 내었다. 울면 아빠가 정말로 화낼 거야. 아이는 아직도 울고 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로 확 쏠리는 것을 느끼고 그는 무작정 일어났다. 깜짝 놀랄 틈도 안 주고 재빨리 아내 옆을 스쳐 지나 두 손을 아이의 머리와 무릎 밑에 대는 듯 하더니 바로 아이의 작은 몸을 둥글게 구부리듯 꽉 껴안았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서 숨을 들이쉰 아이가 필사적으로 엄마, 엄마, 아빠,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안 한다고. 라고 말하며 자지러질 듯이 울기 시작한 때는 그는 이미 침실의 문을 발로 박차고 복도에 나와 있었다. 열이 오른 그의 발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이 서늘히 닿는 것만을 느끼며 그는 상쾌하게 생각했다. 그 이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기운 넘치는 잔인하고 커다란 힘이 아무 성찰도 없이 기운 넘치는 작은 힘을 안고 있었다. 그는 부르르 떨리는 손을 어둠 속으로 뻗으며 계단 밑에 있는 외투거리 옷장의 문 손잡이를 더듬어 찾았다. 아이는 허리 밑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힘껏 허우적거리며 양다리로 발버둥을 쳤다. 문이 열렸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광기 들린 듯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는 덩굴처럼 휘감는 그 팔다리를 무자비하게도 너무 쉽게 떨쳐내고 외투와 신발과 청소 도구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캄캄한 곳으로 왈칵 아이를 집어넣었다. 이때 마음 상태로라면 그는 살인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다. 감정의 격앙으로 그의 가슴은
험한 파도처럼 소용돌이치고 목은 피리 소리라도 날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귀는 귀가 먹을 정도로 커다란 내부의 소음에 방해받아 아이의 목소리 따위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닫을 때 외투자락인지 빗자루의 자루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이의 가냘픈 손인지 무언가가 끼어서 약한 저항을 했지만 그는 무턱대고 있는 힘껏 밀어 닫고 손잡이를 끝까지 돌렸다. 그때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뛰어오르고 싶을 정도의 깊은 만족감을 그 짧은 순간에 마음껏 느꼈다. 그러고 나서야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향해 귀가 열렸다. 문을 사이에 두고 아이가 우는 소리는 가엾고 안쓰러운 것이었다. 그와 아내를 우습게 볼 정도로 애지중지 사랑받은 이 아이는 지금까지 한밤중에 갇힌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내처럼 옷섭도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비틀비틀 휘청거리며 침실로 돌아가 녹초가 돼서 자신의 이부자리에 쓰러졌다. 가만히 머리를 움직여 아내를 보니 둘째 아이의 머리맡에 기운 없이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의 화는 다시 험한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당신은 아이 훈육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숨이 헐떡거려서 다음 말이 안 나온다. 그는 연극에서 할복한 배우가 대사와 대사 사이에 쉬는 것 같은 깊은 호흡을 잠시 동안 괴로운 듯이 하고 있었다. 응석을 받아주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는 또 크게 숨을 쉬었다. 그는 아직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어이없게 느껴져서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바삐 계속하고 있었다. 외투거리 안에서는 목숨을 짜내는 것처럼 사과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아내가 아까부터 그 소리에 주의를 빼앗긴 것을 깨달았다. 씁쓸한 적개심이 다시 가슴에 차올라 왔다. 질투라는 말로써 표현해야 할 적개심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는 무서운 법이란 말이야. 게다가 아빠만 엄하게 꾸짖으면 아이들이 아빠를 더더욱 두려워만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남자아이는 7, 8살이 되면 힘으로는 엄마가 못 당하게 된다. 여자도 다룰 수 있을 동안에 엄마가 강하다는 것을 단단히 느끼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번번이 해온 말이다. 그것을 순간의 애착에 이끌려서 일시적인 변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다. 이 정도의 말을 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말을 못할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고 말았던 것이다. 아내는 추운 중에도 무릎을 꿇고 몸도 떨지 않고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했다. 이제 자. 그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이렇게 거친 말투로 아내에게 강권했다. 꺼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는 감정 없는 어조로 돌아선 채로 말하고 있다. 무척이나 침착한 듯한 인간미가 전혀 깃들지 않은 냉정한 아내 태도가 오히려 화를 돋워서 그는 아이의 눈앞에서 아이를 매달아 놓은 채로 잘라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거칠고 사나운 기분이 되었다. 분노의 작은 악마가 몸 안쪽 바깥쪽 할 것 없이 그의 눈을 부라리게 하고 이를 앙다물게 하고 목을 옥죄고 꽉 쥔 손에 진땀이 배어 나오게 했다. 그는 불꽃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어지러울 정도의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고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어디까지나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그는 그 허무감에 빠지고 싶어서 광언을 퍼붓고 분노의 술에 취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기도 했다. 어찌됐든 그는 마음 가는 대로, 격정이 분출되는 대로 감정을 마음껏 즐겼다. 삶 전체의 미세하지만 강한 진동이 대주악 휘날레의 음악소리처럼 웅장하고 격렬하게 마주치고 울려서 그의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부를 경계선을 애처롭게도 울고 웃으면서 덩실덩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던 중에 분노의 조류는 만조를 넘어서 조금씩 썰물이 되어 가고 있었다. 어떤 맹렬한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아도 그것에는 아까처럼 충실한 진실성이 담기지 않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후회의 전조가 마음속 모퉁이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꺼내주고 싶으면 꺼내주면 되잖아. 이 말에 이끌린 아내는 일어서려는 듯이 보였지만 마음을 고쳐먹은 듯이 다시 앉아서 처음으로 돌아보면서 하지만 당신이 가둬놓고 내가 내어주면 나만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도저히 그를 무서워해서 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고 그저 복수하는 듯한 비꼬는 말로만 들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침묵이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되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호흡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왠지 쓸쓸한, 영감이 멀어져 가는 듯한, 표면적인 자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어떠한 세계로부터 아무런 세계도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호흡이 가라앉는 것과 정비례해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절절히 그의 가슴 속에 사무치기 시작했다. 자해의 품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고독의 경계에 던져진 아이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식모의 이름과 집에 있지도 않은 친한 사람 이름까지 이것저것 돌아가며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 호소 속에는 부모의 가슴을 찢는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아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참으며 그 목소리에 채찍질 당하고 있었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자 그는 아내의 처사가 무척 정당하게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불이 붙을 것처럼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며 소리치는 동안 침실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불길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는 견딜 수 있을 만큼 꾹 견뎌보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의 인내는 비참할 정도로 약한 것이었다. 1분마다 그의 가슴 속 무게가 10배, 100배, 1000배로 더해져서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순순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를 꺼내주러 갔다. 잠시 후 그는 아내 앞에 아이를 앉히고 자,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 하고 명령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고집을 피우는 성격인데 이날 밤에는 어지간히 넌더리가 난 모양으로 아이는 흐느껴 울면서 나긋나긋하게 머리를 숙였다. 그것을 본 그는 돌연 가슴이 바짝 죄어왔다. 얼어붙은 작은 이부자리 안에 아이를 눕히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반은 위협하는 것처럼 그리고 반은 가르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절대로 한밤중에 떼를 써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다. 아이는 아직도 공포에 질려 있는 듯 그가 말하는 것 따위는 듣지도 않고 멍하게 그의 가슴에 바짝 다가섰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는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고 또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아내가 이불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는 대략 상상이 되었다. 아이는 울다 지치고 지쳐서 이따금씩 꿈속에서도 떨면서도 머지않아 잠이 들었다. 그는 돌멩이처럼 딱딱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이부자리로 돌아갔다. 주변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져 버렸다.
뒤척이는 것조차 꺼려지는 고요함이었다. 그는 그대로 뜬 눈으로 생각에 잠겼다. 숨 죽이고 있는 아내가 마음속으로 울면서 분해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히 느껴졌다. 이렇게 3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렴풋이 아내의 잠자는 숨결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마음과 짝짝이가 된 그의 마음은 이것으로 결국 완전한 고독 속에 남겨졌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그의 생활도 단 하나의 잠이 각자를 뿔뿔이 흩어놓고 만다. 그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얼음과 같은 외로움에 잔뜩 짓눌려 있었다. 하늘색 보자기로 싼 전구는 방 안을 음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아내 숨소리를 듣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쪽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몸을 둥글게 구부려서 귀 언저리까지 잠옷을 덮었었다. 분노의 쓰라린 뒷맛이 언제까지나 그를 괴롭히려 하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갖고 싶은 것이다.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이 생각에 이르니 그는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패망의 쓰디쓴 외로움이 그를 돌덩이로 된 베개라도 베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차갑고 무서운 겨울밤 추위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정말로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